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앞니의 과거에 이제 뭐 부러졌거나 충치가 심하게 되면은 이제 그 부위에 신경치료를 하고 이제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둥을 세우고 이제 크라운을 하게 됐는데 뿌리 끝에 이제 염증이 생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둥이 제거가 안 되니까 재치료가 불가능해서 이제 발치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그 기둥은 얼마든지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굉장히 깊숙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송곳니 끝에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코 끝에 코 옆 부위가 이제 눌렀을 때 이제 막 아픈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그 부위가 계속해서 붓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송곳니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니 부분에 이제 잇몸을 가끔씩 이제 치료 받으신 부위 뿌리 끝 쪽에 있는 잇몸을 들춰봐서 뭐 여드름 같은 고름이 잡히는지 붓는지 아니면 이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봐서 특별히 이제 아픈 부위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정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고, 가장 좋은 건 치료했던 병원에 가셔서 주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료를 받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뭔가 잇몸이 자꾸 붓는다고 오셨는데, 이런 케이스를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신경치료를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왼쪽이 송곳니 잇몸이 부었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경과까지 제가 좀 이제 체크업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워낙 재신경치료나 신경치료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다들 이제 현미경 하에서 제대로 치료하려고, 원칙적인 치료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환자분들이 이제 뭐 대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현미경은 뭐 저희가 뭐 체어마다 뭐 갖추고 있고 싶지만 워낙 고가의 장비이고, 그거를 체어별로 다 드리기에는 너무 경영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이제 2대 현미경이 현재는 있고, 뭐 앞으로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 2대의 자리에서 최대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좀 치료 약속이나 대기 같은 게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게 이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anyway 이제 치료 받은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환자분은 속상한 거죠. 하지만 이제 치과를 가게 되면 대부분 어쩔 수 없다, 이제 신경치료 후에 염증이 생긴 거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기둥까지 있으니까 기둥 제거가 안 되고 재신경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발치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기둥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접근이 안 돼서 이거는 치아 뿌리 끝을 잘라내고 염증을 제거하는 치근단 절제술로 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거는 뭔가 위에서부터 뭔가 치료하는 게 최선을 다 했을 때,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치근단 절제술로 가는, 내부를 깨끗이 하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치료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치근단 절제술은 재신경 치료를 정말 할 수 없을 때 꼭 해야 되고, 일단 치아 뿌리 끝을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제 재신경 치료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위에 재신경 치료를 먼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둥도 있고 뿌리 끝에 염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신경 치료된 그 주변으로 뭔가 약간 리키지가 있을 수 있는, 리키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세 누출, 틈이 있는 거죠. 틈이 있기 때문에 뭔가 세균이 다시 여기서부터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겠구나 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했고, 좀 이왕이면 발치하지 마시고 치근단 절제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려볼 수 있는 건 해보자 라고 했고, 이제 이 기둥 같은 건 제가 제거를 잘 한다, 그래서 이제 기둥 제거하고 재치료, 재신경치료를 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치료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일에 크라운을 제거를 했고 금속 포스트, 기둥 세워져 있는 것도 현미경화해서 제거를 했고 이 뿌리 끝에까지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뿌리 끝에까지 웬만하면 신경관 길이를 측정을 하고 여기를 소독 멸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경관을 충전을 하죠. 그리고 그 윗부위는 다시 이제 파이버 포스트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윗부분에 이제 치아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거고, 아까는 금속 포스트였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금속 포스트보다 파이버 포스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접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치아가 탄성 개수가 치아랑 비슷해서 혹시라도 위에서 이제 부딪히거나 힘이 가해졌을 때 이제 포스트가 금속 같은 경우에는 치아보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포스트 끝에 집중이 되면서 치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파이브 포스트를 선호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레진 코어까지 진행을 하고 크라운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환자가 일단 개인적으로는 증상이 없어졌으니까 크라운을 했겠죠. 잇몸 위쪽에 이제 염증이 일단 없어졌어요. 하지만 환자한테 절대 안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려요. 보통 이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뿌리 끝에 염증, 뼈가 녹은 부위가 사라졌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치료한 직후에 벌써 이 까맣게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오셔서 꼭 봐야 된다는 거죠. 치료 전에는 여기가 이제 미세 누출이 있게끔 보이고 이제 염증이 있고 이 부위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게 이 부위가 이제 점점점 뼈로 차는 거죠. 그러다가 2년 후쯤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뼈로 이렇게 다시 차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환자가 여기를 눌렀을 때도 잇몸도 오케이 되는 거라서 환자분은 그냥 열심히 양치하면서 저희랑 정기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포스트가 있어도 재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경치료가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세균을 컨트롤을 잘 하면 우리 몸의 뼈는 다시 뼈를 차 올라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면 이렇게 치아에 뭔가 치유되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 치료된 직후보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전체적으로 치유되는 모습들을 관찰하는 게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지 여부를 갖다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치료를 끝나고 나서서도 치과에 오셔가지고 정기 체크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니 재치료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DM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